chasing you while the world is falling through. Every night we talk until 2. My fears leave the room. These days they've been hard. Too scared to show my heart. Nights can be too long to spend apart, but you keep me out the dark.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 I need right now. You're all I need right now. 어렸을 때 읽었던 국민책 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탈무드, 노인과 바다와 같은 책들이 떠오르네요. 오늘 손은정의 인레스트는 책 읽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홀수 다른 책 읽기, 짝수 다른 게스트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 I need right now. You're all I need right now. Those days I'm lost without. You're all I need right now.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안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이나 책 읽기 등 자기 개발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올해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기 위한 시간으로도 흘러가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어릴 때 기억 중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들이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엄마가 신청했었는데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도 책이 얇거나 글씨가 크거나 하는 읽기 쉬운 책들을 읽으면서 엄마의 눈을 속이기 바빴죠. 유일하게 저희 친오빠랑 물건 다툼하지 않은 게 책이었어요. 나 그거 읽을 거야. 그 책 줘! 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서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의 창을 얼마나 넓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접해볼 수도 있었고, 상상력을 넓혀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일상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나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나 중요한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기 싫은 분들에게는 귀로 들으면서 편안하게 독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으로 읽는 재미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책의 매력을 느껴보시라고 이번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어린 왕자예요. 어릴 때는 그냥 읽었던 책인데 어른이 되어 바라본 어린 왕자는 어른이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홀로 간직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여우나 장미꽃책에서 느끼는 사랑을 독자들도 느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구나 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은 다를 테지만 조금은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성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6살 적 나는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 그림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묘사하고 있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소화가 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그건 나의 1호 그림이다. 그건 이랬다. 난 나의 걸작들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그림이 무서운지 물었다. 어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겠어? 내가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이 필요하다. 나의 2호 그림은 이랬다. 어른들은 내게 속이 들여다보이거나 들여다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은 덮어두고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해 주었다. 내 나이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1호 그림과 2호 그림의 실패에 낙심했었다. 어른들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니 이건 아이에겐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이곳저곳을 비행했다. 이때 지리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번 힐끗 보기만 해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가려낼 수 있었다. 지리는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아주 유용했다. 난 살아가면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어른들과도 많은 시간을 지내며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걸로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나는 좀 통찰력 있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계속 지니고 다니던 내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다. 이건 모자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에 대해서도 원시림에 대해서도 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카드게임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정치와 넥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아주 만족해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까지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지냈다. 고장을 일으킨 건 엔진 속의 무언가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함께한 것이 아니었기에 혼자서 비행을 고쳐야 했다. 그 일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나에게는 고작 일주일 남짓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 번째 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잠들었다. 나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에 떠있는 뗏목의 조난자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 뜰 무렵 작고 여린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거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두 눈을 비비고 찬찬히 바라보았다. 특이하게 생긴 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내가 어린 왕자를 그린 것들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 물론 그는 내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적 어른들로 인해 상심한 뒤로 한 번도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제외하고 말이다.
나는 놀라서 아주 둥그레진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본 아이는 귀를 잃은 것 같지도, 피곤에 녹초가 된 것 같지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지도,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아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귀를 잃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마침내 입을 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무척 대단한 일인 양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미안하지만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신비로움을 넘어 경이로운 때는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죽음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나는 터무니없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껏 배운 것이 주로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이었음을 깨닫고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는 대답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말이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란 말이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커. 우리 집은 아주 작은걸.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봐. 이건 순양이야. 뿔이 달려있잖아.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양을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 역시 이전의 그림들처럼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나이 들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서둘러 비행기 엔진 수리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인내심을 잃고 대충 긁적거렸다. 그리고 그림을 내밀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양이 먹을 풀이 많이 필요할까? 왜?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 분명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진 않은데. 봐!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내 질문은 하나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조금씩 모든 걸 알게 된 건 그가 우연히 말한 것들 덕분이었다. 그가 내 비행기의 존재를 처음 알아차리고 물었다. 이건 뭐 하는 물건이야? 물건이 아니야. 이건 하늘을 날아.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 게 자랑스러웠다. 그때 그가 외쳤다. 뭐라고?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겸손한 투로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말을 마친 어린 왕자가 큰 소리를 내며 귀엽게 웃었는데 그게 나를 아주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여겨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신비로운 그의 존재를 설명해줄 희미한 단서를 어렴풋이 느끼고는 질문했다. 넌 그럼 어느 별에서 왔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걸로는 아주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는걸?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물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반쯤만 털어놓은 다른 별들이란 비밀 얘기에 얼마나 호기심이 솟았는지 모른다. 넌 어디서 왔니? 집은 어디야?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물론 착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도 하나 그려줄게. 말뚝도 같이.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정말 놀라운 생각이야.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양은 제멋대로 가버릴 거야. 양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하, 양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어디로든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 별은 아주 작은 걸. 그리고 아마도 조금 슬프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도 멀리는 가지 못해.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그가 떠나온 별이 집 한 채보다 고작 조금 더 클 뿐이라는 사실이다. 솔직히 많이 놀라진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커다란 별들 말고도 망원경으로 보기 어려운 수많은 작은 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들 중 하나를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처럼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소행성 B612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엔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본 적 있는 별이다.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굉장한 발견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그런 법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터키의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요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행성 번호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법이 결코 없다. 어른들은 절대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때? 어떤 노래를 좋아하지? 그 아이는 나비를 수집하니? 어른들은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아이는 몇 살이야? 형제가 몇 명이니?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지? 어른들은 이런 질문으로 그 아이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굉장히 멋진 집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는 무척 매력적이었고 기분 좋게 웃을 줄 알고 양 한 마리를 갖길 원했어요. 만약 양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 하고는 우리를 어린애 취급할 게 분명하다. 반대로 어른들에게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납득할 거고 질문을 퍼부으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거다. 어른들이란 그렇다. 그렇다고 그런 걸로 어른들을 탓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물론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숫자를 개의치 않는다. 난 동화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삶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작이 훨씬 진실하게 느껴질 거다. 난 사람들이 내 책을 함부로 가볍게 읽어버리는 게 싫다.
나는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 몹시 슬프다. 내 친구가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 벌써 6해가 흘렀다. 내가 여기서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잃는 건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처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적에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가능한 가장 비슷하게 그를 그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그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를 착각하기도 한다.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의 키가 너무 크다. 또 어떤 그림의 어린 왕자는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렇기에 실패를 거듭하며 그럭저럭 그려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결국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날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아마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난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아마 나는 조금쯤은 어른들과 비슷한 것 같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나는 매일 조금씩 그의 별에 대해, 떠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귀에는 아주 천천히 슬며시 다가왔다. 3번째 되던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랬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는데 어린 왕자는 심각한 의심에 사로잡힌 얼굴로 불쑥 물었다. 양이 정말로 작은 나무를 먹어? 응, 그래. 아,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양은 바오밤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를 떠올렸는지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럼 코끼리들을 포개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운 말을 내놓았다. 바오밤 나무도 자라기 전에는 작을 거야. 맞아. 그런데 말이야. 왜 양이 작은 바오밤 나무를 먹어치우길 바라는 거지? 아이 참.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대답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생각해야 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모든 별들에서 그렇듯 나쁜 풀과 좋은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앗과 나쁜 풀의 씨앗도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씨앗은 그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깊은 대지 속에서 비밀스럽게 잠들어 있다. 그러다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서 보드라운 어린 싹을 수줍게 내민다. 그게 만약 작은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의 싹이라면 당장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 끔찍한 씨앗이 있었다. 그건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에는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 가득 퍼져 있었다. 바오밤 나무는 너무 늦으면 뽑아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별은 바오밤 나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바오밤 나무의 뿌리는 별을 꿰뚫어 파고든다. 이 작은 별에 바오밤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건 규칙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면 별도 정성스럽게 단장시켜 주어야 해. 바오밤 나무인지 장미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되면
규칙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주어야 해. 두 나무는 어렸을 때 모습이 꽤 비슷하거든.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지구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겨둘 수 있을 만한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이따금은 일을 미루어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는 언제나 끔찍한 일이 생겨. 나는 어떤 별에 살던 게으름쟁이를 알고 있어. 그 게으름쟁이는 세 그루의 작은 바오밥 나무를 돌보는 일에 소홀했어.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윤리학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알려진 바가 없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닥칠 위험이 몹시 크기에 이번만은 예외로 했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 이 그림을 이렇게 정성 들여 그린 것은 내가 그랬듯이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스쳐 지나갔을 위험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내가 준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거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굉장한 그림이 없는 걸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려고 해보았지만 그리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 나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흥분했었다. 나는 이렇게 조금씩 어린 왕자의 단순하고 서글픈 삶에 대해 알아갔다. 오랫동안 어린 왕자가 즐거움을 느낄 만한 일은 해질녘의 부드러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네 번째 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해지는 모습을 아주 좋아해. 우리 해지는 거 보러 가자.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순간 깜짝 놀란 것 같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계속 내 별에 있는 줄 알았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진다. 순식간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작디 작은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앉아있던 의자를 몇 발자국 뒤로 물리는 걸로 충분했다. 그러면 어린 왕자는 원할 때마다 석양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해 지는 걸 43번이나 본 적이 있어. 그는 잠시 뒤에 말을 덧붙였다. 아저씨도 알지? 마음이 아주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게 된다는 걸. 43번이나 해지는 걸 본 날은 그렇게나 많이 슬펐던 거야?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5번째 날, 언제나처럼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했던 문제였던 것처럼 불쑥 물어왔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다 먹어. 가시가 있는 꽃도? 응, 가시가 있는 꽃도. 가시는 어떤 쓸모가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꽉 죄어있던 볼트 하나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 마실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가시는 어디에 써?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볼트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가시는 꽃이 부리는 단순한 심술일 뿐이야.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게 쏘아댔다. 아저씨를 믿지 못하겠어.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것 뿐이야. 가시가 달려져 있으면 자기들이 무섭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볼트가 풀리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서라도 빼내는 게 좋겠어. 어린 왕자는 한 번 더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니, 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어린 왕자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을 묻혀 더러워진 손으로 망치를 들고 그의 눈에 흉측해 보였을 게 분명한 어떤 물체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나는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워졌다. 어린 왕자는 인정사정 없이 말을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어린 왕자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황금빛인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빨간 피부의 신사가 살고 있는 별에 대해 알아. 그는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계산하는 것 말곤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해. 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야. 난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의 마음은 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라고.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들이 꽃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야. 그런데도 꽃들이 애써 가시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내는 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빨간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만약 내가 내 별들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린 양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단번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들 가운데 단 한 송이만 피어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할 거야.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양이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게 소중하지 않다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별, 어떤 행성, 내 행성, 바로 지구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그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양의 입을 막을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네 꽃에게는 갑옷을 입혀줄게. 또 내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너무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의 마음에 다가가고 또 공감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하나뿐인 소박한 꽃들만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누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졌다. 어느 날 어디서 실려왔는지 모를 씨앗에서 싹이 돋았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었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봉우리가 맺히는 걸 본 어린 왕자는 곧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느꼈다. 꽃은 초록색 방 안에 숨어 아름다워질 준비를 했는데 준비는 여간에서 끝나지 않았다. 꽃은 정성 들여 자신의 빛깔을 선택했다. 천천히 옷을 입었고
꽃잎을 한 장씩 전도냈다. 꽃은 개 양귀비처럼 헝클어진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 꽃은 자신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 그때 피어나고 싶어 했다. 그 꽃은 자신을 사랑하기 좋아하는 꽃이었던 것이다. 그 신비로운 단장은 몇 날 며칠이 걸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뜰녘에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세심하게 치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겨우 일어났네. 미안해요. 내 머리 온통 헝클어졌죠. 어린 왕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 꽃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죠? 난 태양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감동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제 곧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도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곧 물뿌리개를 찾고 시원한 물을 담아 꽃에 뿌려주었다. 그 뒤로 꽃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꽤 귀찮게 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어도 문제 없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 난 호랑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 부는 건 무서워요. 바람을 막아줄 만한 건 없나요? 바람이 무서운 식물이라니.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걸. 밤이 되면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줘요. 당신의 별은 너무 추워요. 주변도 별로고요. 내가 살던 곳은...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그렇기에 다른 세상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순진한 척 거짓말을 꾸며내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 막아줄 건 어디 있어요? 찾으러 가려던 참에 말을 걸었잖아. 꽃은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작정으로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이내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아무렇게나 꺼낸 중요하지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로 인해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는 짜증스럽게 했던 발톱 이야기도 불쌍히 여기고 보듬었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내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었어. 내 꽃으로부터 도망쳐선 안 되는 거였어. 가엾은 속임수 뒤에 숨은 다정한 마음을 눈치챘어야 했어. 꽃들은 너무나 모순적이야. 그리고 그때 난 꽃을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너무 어렸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 이동을 이용해서 떠나왔을 거라고 확신했다. 떠나오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했다. 정성스럽게 활화산도 청소했다. 그에게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아주 유용했다. 그에게는 휴화산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언제 다시 뿜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청소했다. 화산은 청소만 잘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벽난로 속에서 피어나는 불과 비슷하다. 물론 지구의 화산을 청소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다. 그래서 지구의 화산들은 크고 많은 재난을 만들어낸다. 어린 왕자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바오밥 나무의 싹도 뽑아냈다.
이 별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매일 아침 해오던 모든 일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었고 유리 덮개를 씌울 준비를 했다.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안녕. 그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자 꽃이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린 탓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어린 왕자는 꽃이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아 놀랬다. 어리둥절한 그는 유리덮개를 미처 씌워주지도 못했다. 이토록 침착하고 다정한 꽃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해요. 유리덮개는 그만 치워줘요. 이젠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까지 추위에 약하진 않아요.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내게 더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와 만나려면 애벌레 2-3마리는 참아내야죠. 나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텐데. 벌레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난 가시가 있거든요. 꽃은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꿈을 대지 마세요. 신경 쓰이니까. 떠나기로 했으면 빨리 가버리라고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를 찾고 새로운 것도 배우기 위해 그 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청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왕들의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은 신하였다.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 보아라. 새로운 신하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진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앉을 곳을 찾았지만 그 별은 호화로운 흰 담비 모피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곤함이 몰려와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하품을 금하겠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하품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닌걸요? 전 아주 긴 여행을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한가? 그렇다면 하품하는 걸 허하겠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오랜만에 보니 그것 참 신기하구나. 자, 하품을 더 해보거라.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자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언짢은 내색을 보이며 횡설수설했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전제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꽤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만든 화려한 외투자락을 위엄있게 당기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혼란스러웠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 것일까? 폐하, 무엇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답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모든 것. 왕이 아주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저 별들을 모두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 저 별들 모두. 그는 이 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제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내가 명령하면 모든 별들이 곧바로 복종하지. 난 불복종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이 가진 권력에 감탄했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몇 번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아니 100번, 어쩌면 200번까지도 해지는 걸 볼 수 있을 터였다. 이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졌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저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주세요. 만일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꽃 저꽃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한 편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도록 명했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나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이겠는가? 그건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권위란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해. 네가 만약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게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지. 그럼 해가 지도록 명령하는 것은요? 한 번 질문을 하면 꼭 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넌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내가 별들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라. 그때가 되면 내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지 알게 될 게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곧바로 해지는 걸 보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조금 지루해졌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떠나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 신하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를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 별에는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난 아직 내 왕국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 나는 나이가 아주 많고 마차를 타자니 둘 자리가 없구나. 그렇다고 걸어다니기엔 너무 힘들고. 아! 제가 벌써 다 봤는걸요.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린 왕자가 몸을 숙여 별의 저쪽 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를 훌륭하게 심판해낸다면 너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밤이면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이따금은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게 된다. 하지만 사형을 내린 뒤에 반드시 사면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쥐를 살려두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가지마!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지켜지길 원하신다면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에게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망설이던 끝에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노라.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옮겼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숭배자가 찾아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마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외쳤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찬양한다고 믿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면 답례해주기 위해 쓴 모자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지만 그의 말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손뼉을 마주쳐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다시 답례했다. 5분쯤 시간이 흐르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가 실증이 났다. 어떻게 하면 그 모자를 떨어뜨릴 수 있나요? 하지만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만 들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게 옷을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지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는걸요? 그래도 날 숭배해! 날 기쁘게 해주렴. 좋아요. 전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이내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다음 별에는 술 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주 짧은 방문이었지만 어린 왕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술 취한 사람에게 말했다. 그는 빈 술병과 가득 찬 술병 더미 앞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 취한 사람이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야. 술 취한 사람이 대답했다. 뭘 잊고 싶은데요? 벌써 술 취한 사람이 불쌍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고개를 숙이며 술 취한 사람이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를 돕고 싶었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 말을 마치고 술 취한 사람은 계속 침묵했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가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혼자 읽으면 금방 휘리릭
읽어버리는데 같이 읽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곱씹으며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 독서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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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Found peace in you while the world is falling through. Every night we talk until 2. My fears leave the room. These days they've been hard. Too scared to show my heart. Nights can be too long to spend apart, but you keep me out the dark.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